이번 시간 할 내용 스트림인데 일단 스트림이 뭔지 볼게요. 스트림은 자바 8부터 추가된 컬렉션의 저장 요소를 하나씩 참조해가지고 람다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반복자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여러분 혹시 이터레이터 기억나시나요? 이터레이터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확장 포문이 있지만 이터레이터라는 걸 이용하셔갖고 또 그 컬렉션 안에 있는 요소들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체되는 용도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뭐 그런 비슷한 유형의 어떤 것들이에요 스트림이. 일단 그 예문들을 살펴볼게요. 일단 스트림 생성하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스트림을 생성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읽어볼게요. 컬렉션 스트림으로 얻기, 배열 스트림으로 얻기, 숫자 범위로부터 스트림 얻기라고 이제 세 가지가 있네요. 예문 바로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일단 지울게요. 컬렉션 스트림으로 얻기. 자, 이 예문을 보십시다. 리스트네요. arrays.asList 이거 지난 수업 시간에 봤었는데 기억나죠? arrays라는 클래스 가지고 asList라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은 리스트에 add라는 메서드를 추가적으로 호출하지 않고도 이렇게 요소를 집어넣어서 리스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보신 적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얻어왔고 리스트 1번과 2번이 있군요. 2번 같은 경우는 add로 집어넣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림이라는 이 객체를 얻어오시려면은 컬렉션에서는 스트림이라는 메서드만 호출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여기 제목이 뭐라고 돼 있었냐면 컬렉션 스트림으로 얻기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컬렉션이 여러분 알다시피 뭐 셋 리스트 맵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스트림으로 내가 얻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스트림 메서드만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스트림 객체를 얻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림이 반복자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죠. 요소에 접근하는 메서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서 for each라는 메서드가 이게 나왔네요. 우리 근데 이미 리스트에서 for each 사용해 보셨죠? 자,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for each 메서드가 4개 변수로 뭐를 요구했었죠? 4개 변수에 어떤 타입이 들어갔었나요? 이건 지난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리스트에서 for each 메서드의 4개 변수 타입이 뭐였다? 바로 컨슈머였어요. 이게 펑셔널 인터페이스였거든요. 기억납니까? 펑셔널 인터페이스였어요. 그래서 이 로직이 지금 뭔지 아시겠어요? 지난 수업 시간에 람다식에서 뭐를 메소드 참조라는 걸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네, 메소드 참조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문을 줄 테니까 이거를 람다식으로 한번 변경해 보세요. 네? 일단 드릴게요. 뭐 그걸 알아야 저걸 분석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하라 그랬냐면은 for each 메서드에 원래는 람다식이 들어가죠. 펑셔널 인터페이스였으니까. 그런데 메소드 참조로 바꾸면은 여러분이 메소드 참조를 몇 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문장이지? 그래서 이거를 람다식으로 먼저 한번 바꿔서 보시고 이것도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를 람다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그 컨슈머 같은 경우 매개 변수 있고 리턴형이 없는 메서드였다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매개 변수가 있고 였기 때문에 매개 변수는 누구냐면은 바로 뭐다? 여러분 S1이죠. S1. S1.427라고 했다 그죠? S1이 지금 누구죠? S1이 제너릭 타입이 펄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다? 뭐 펄슨 아니겠습니까? 변수 이름은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근데 뭐 의미있게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뭘 출력하려고 했겠어요? 펄슨을 출력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여기도 펄슨이 들어가고 여기도 펄슨이 들어갔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꾼 거죠, 그냥. 그래서 얘는 지금 S1이 지금 이제 스트림이라고 돼 있는데 펄슨이잖아, 펄슨. 펄슨을 가지고 있는 뭐 리스트. 그러니까 뭐 출력하는 거죠. 펄슨을 3개. 그러면은 지금 롬복으로 제가 데이터를 내가 넣어놨기 때문에 뭐 요소의 값들, 속성 값들이 출력이 되겠네요. 이런 값들이 이해가 되셨을까요? 저 밑이 좀. 네. 일단 여기까지 됐죠? 다 출력해 보셨죠?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있죠, 여러분. 스트림이 뭐 하는 애냐면은, 자, 스트림이 뭐 하는 애냐면은 저장 요소를 하나씩 참조해서 람다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반복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소에 막 접근해가지고 뭔가를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몇 개만 볼 건데 그 중에 하나 포이치를 보셨습니다. 포이치. 포이치는 뭐 그냥 뭐 반복자니까 반복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미 포문을 공부도 했었고요. 뭐 아마 다 쉽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핵심은 뭐다? 컬렉션에서 스트림을 얻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스트림 메서드를 호출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거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포이치가 핵심이 아니고. 아시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컬렉션에서 스트림을 얻으려면은, 예, 스트림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스트림이 병렬 처리를 해가지고 속도가 좀 빠르대요. 그래서 그냥 리스트를 반복문으로 돌려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스트림을 얻어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속도가 뭐 또 좋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소개되어 있으니까 뭐 스트림을 얻어야 된다면 이렇게 얻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초보자 입장에서는 아니 리스트에 포이치가 있는데 굳이 스트림을 얻어서 이용해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할 거냐면 스트림 생성하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컬렉션 스트림으로 얻기는 끝났어요. 자, 그러면 배열 스트림으로 얻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배열을 또 스트림으로 처리하고 싶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자, 여기 있네요. arrays.stream이라는 메소드. arrays라는 애는 아까 보셨잖아요. arrays에 as리스트에 있었잖아. 그지? 그죠? 두 번째로 나온 메소드네요. 스트림 메소드를 호출하시면은 또 스트림으로 얻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arrays.stream을 A1이라고 했단 말이지. 정수형 배열이죠. 정수형 배열이다 보니까 뭐를 정수형의 스트림, 정수에 특화된 스트림이 또 있나 보죠. 뭐 인트 스트림을 얻었고 얘는 뭐 스트림, 꼭새의 스트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 주소 처리해놨어요. 또 어떻게 또 얻을 수 있어요? 오브라는 메서드 가지고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스트림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하셔도 어떻게 할 수 있죠? 얻을 수 있는데 뭐도 스트림.ov라는 것 가지고도 얻을 수 있다. 이것도 기억해 둡니다. 뭐 책에 몇 개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걸 사용하시든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뭐 스트림.ov를 사용하든 arrays.stream을 사용하든 똑같이 스트림을 얻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포이치는 방금 보셨다시피 다 아시는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숫자 범위로부터 스트림 얻기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부분 같이 보실까요? 아까 인트 스트림을 보셨죠? 인트 스트림 보신 적 있잖아요. 방금 보셨잖아요. 그 스트림의 자식이겠죠. 뭐 인트 스트림이라고 있는데 레인즈 뭐 클로스드 해가지고 1부터 10까지의 요소를 얻어와가지고 합을 구해라. 그래서 1부터 10까지 합이겠네요. 그죠?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는 좀 이해가 안 될 텐데 뒤에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숫자 범위로부터 스트림 얻기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뭐 해석은 되잖아요. 1부터 10까지고 그 합을 구해라 뭐 이런 소리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 나옵니다. 자, 단어가 하나 나오거든요. 스트림 파이프라인이라고 있는데 일단은 너무 기니까 제가 뭐 다 읽어드리기 좀 그래서 여러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복사할 건 없고 일단 읽어보시죠. 시간 좀 드릴게요. 조금 빨리 읽으셨습니까? 일단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합계, 평균값, 뭐 카운팅, 최대값, 최소값. 아까 합계 보셨죠? 합계. 데이터의 합계. 그죠? 합계. 대표적인 리덕션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나와요. 리덕션. 대량의 데이터를 가공해서 축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냥. 더 심오하게 뭔가 있는 건 아니고 뭐 합계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나 컬렉션 요소를 리덕션의 결과물로 바로 집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집계하기 좋도록 필터링, 매핑, 정렬, 그룹핑, 중간 처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있죠. 지금은 이렇게 읽어보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미 저는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읽어보면 문장이 너무 잘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거 처음 접하니까 도대체 뭔 소리 하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밑에 예문이 준비되어 있고 다시 이 부분을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뭐 파이프라인 여러 개의 스트림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 있죠. 합계 평균값 카운팅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리덕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집계하기 좋도록 어떻게 중간 처리라는 걸 한대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나중에 중간 처리 메서드라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아무튼 이거 중간 처리에 대해서 좀 기억해주고 다른 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자, 파이프라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개의 스트림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이것 또한 제가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자, 스트림은 데이터의 필터링, 매핑, 정렬, 그룹핑 등의 중간 처리와 합계 맨 마지막에 최종 처리. 그러니까 중간 처리라는 게 있고 최종 처리라는 게 있어요. 파이프라인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죠. 알고 나면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보고 나서 다시 와서 이걸 보면 정확하게 이해돼요.
근데 소스 코드를 보기 전에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해 두면 무슨 소리 하는데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자, 그래서 자, 메서드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처리 메서드, 최종 처리 메서드는 798페이지에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일단 잠시라도 여러분의 책에 798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아, 두 사람이 한 개여도 돼. 책이 있는지 모르겠네. 자, 여러분 일단 그 중간 처리 메서드랑 최종 처리 메서드가 이제 새로운 책에는 지금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도표화된 뭔가가 없어요. 그림이. 제가 이 그림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올려둘게요. 아시겠죠? 제가 캡처해가지고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 볼게요. 중간 처리 메서드랑 최종 처리 메서드가 차이점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요. 중간 처리 메서드는 전부 다 리턴형이 거의 대부분 스트림이에요. 일단 들으셨죠? 다시 얘기할게요. 중간 처리 메서드라는 얘는요. 리턴 타입이 스트림이에요. 스트림. 이것만 좀 기억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필터링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여기 디스팅크트나 뭐 필터라는 애가 리턴 타입이 뭐예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스트림이네. 리턴 타입이. 맞죠? 자, 여러분. 자, 이제 혹시 메서드 체이닝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메서드 체이닝 기억합니까? 메서드 체이닝이 뭐예요? 대표적인 예로 스트링 객체 있죠. 스트링 객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쌍따옴표 ABC가 있는데 이거를 점점 to uppercase라고 해서요. 근데 또 점 찍어가지고 뭘 할 수 있어? 뭐 서브스트링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메서드들이 리턴 타입이 뭐예요? 스트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링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계속해서 점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메서드 체이닝이었잖아요. 기억합니까?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공부하는 이 스트림 있잖아요. 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 공부 안 했지만,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단어를 만났죠? 최종 처리 메서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간 처리 메서드라는 게 있더라 이거야. 응? 근데 최종 처리는 어떤 거냐면은 뭐 합계를 구한다든지 뭐 최종적인 어떤 결과값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결과값을 도출해내려면은 중간 처리가 필요해 일단. 그러면 중간 처리 메서드들을 여러 번 만약에 불러야 된다면 얘네들이 리턴형이 뭐겠어요? 스트림 메서드여야 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을 또 호출할 수 있을 거잖아. 점해가지고.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최종 처리는 리턴 타입이 스트림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점 해갖고 연결을 할 수는 없겠죠. 여기서 끝나는 거죠. 결과값 도출해내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런 구조,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를 뭐라고 한다?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더라 이거지.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 여러 개의 스트림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 어떤 메서드를 호출하니까 또 리턴형이 스트림, 또 어떤 메서드를 호출하니까 또 리턴형이 스트림. 그러면은 계속 파이프라인으로 호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일단 됐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최종 처리, 그 다음에 뭐 중간 처리에 대해서는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보십시다. 중복 제거하고 여성만 출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arrays.asList입니다. 자, 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해봐요. 여기서 지금 펄슨이라는 객체가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니? 중복을 제거하래. 일단 중복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중복 제거하기 위해서 얘가 중복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아니? 아니 펄스 객체가 있는데 중복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 내리는데 이 객체와 이 객체가 중복됐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값이 동일하잖아? 그러면 같은 객체잖아.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를 해시코드나 이퀄즈 메서드로 오버라이딩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이거 중복된 데이터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뭐가 있다? 주소값 비교잖아. 그럼 이거 두 개는 동일한 객체 아니야. 아니잖아. 오브젝트 클래스의 그 주소값 비교는 이거 두 개 다르다라고 해석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이 아니죠. 그죠? 근데 중복됐다라고 할 거면은 일단 펄슨 객체는 뭐를? 해시코드와 이퀄즈를 오버라이딩 해야 됩니다. 그렇겠지요. 일단 여기까지는 다 오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하필이면 셋이 아니야. 리스트야. 셋이면은 원래 중복된 데이터 걸러내잖아. 근데 리스트는 중복된 데이터 걸러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걸러내지 않지. 그럼 우리가 수동으로 걸러내야 되거든. 그럼 우린 또 어떻게 해야 되니?
방법은 포문을 돌려가지고 이 속성을 비교해가지고 같은지 안 같은지를 비교해서 안 같으면은 뭐 같으면 이미 있으면은 뭐 집어넣지 않고 그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안 해도 돼. 이미 그런 거 개발돼 있어. 여기에. 그지? 이 메소드 이용하면 된다. 일단 이해하셨나요? 나 방법 알려줬다.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 아까 리스트 있잖아. 리스트에서 다르게 해놨습니다. 이래서 보고 싶지 않지만 자, 저 여러분 리스트 컬렉션에서 아까 스트림을 얻으려면 어떤 메소드를 이용해야 돼? 지금 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거든. 디스팅크트라는 메소드가. 그러면 리스트에서 스트림 얻으려면 어떤 메소드 사용하셔야 돼요? 방금 했는데 방금 까먹었니? 배열에서 얻으려면 어레이스.스트림이고 컬렉션에서 얻으려면 대답은 잘해서 스트림 메소드잖아요. 방금 했는데 방금 까먹지 마세요. 우리가 3개 배웠는데 그 3개 중에 한 개 묻는데 모르면 안 된다. 자, 여러분 여기 리스트에서 스트림을 얻으려면 리스트.스트림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리턴형이 뭐예요? 스트림입니다. 근데 중복 제거해야 되죠. 지금 중복 제거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용해야 돼요? 디스팅크트 이용해야 되죠. 파이프라인으로 이용하세요. 파이프라인이 뭔지 알죠? 메소드 호출하고 점 찍어서 또 호출하고 자, 계속해서 여성만 출력하라고 돼 있거든. 맞죠? 여성만 출력하라고 돼 있네.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다? 아니 뭐 필터라는 게 있는데 필터링 해야 돼. 여성만 추출해내야 돼. 그러니까 필터를 사용할 건데 여러분 여기 필터는 가로 안에 프레디컷이 들어가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 지난 수업 시간에 함수적인 인터페이스를 공부하셨거든요. 함수적인 인터페이스에 여러 종류가 있었지만 우리 프레디컷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가 테스트라는 이름의 메소드였거든요. 이름이 테스트야. 테스트. 리턴형이 뭐다? 불리언이야.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조사하는 애예요. 프레디컷이. 아니 근데 그거 외울 필요는 없어. 프레디컷을 지금 열어봐. 얘가 어떤 주소 메소드를 가지고 있지를 보면 되잖아. 매개 변수를 받아와가지고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 프레디컷이 뭘 조사해야 되는데 지금 뭘 필터링 해야 돼요? 여기 문제가 뭔데? 여성만 출력한다고 돼 있잖아. 여성만. 그러니까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거는 뭐다? 펄슨 객체야. 그럼 펄슨 객체는 어떤 메소드를 가지고 있겠니? 겟젠더 같은 거 가지고 있겠지. 내가 골뱅이 데이터라는 롱복에 있는 거 쓸 거거든. 그럼 게터 세터에 있는 거고. 그죠? 이퀄스나 해시코드 오버라이딩 돼 있을 거고 뭐 그렇잖아. 그래서 이게 여성인지 아닌지는 F라는 것 가지고 여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그죠? 대답이 조금 약간 흐릿하네요. 아니 그래서 중복을 먼저 제거하라고 돼 있으니까 스트림을 이용해야 되니까 리스트에서 스트림을 먼저 뽑아요. 그리고 또 점을 찍어 파이프라인으로. 그래서 뭘 이용하라? 디스팅크트 메소드를 호출해요. 그럼 일단은 뭐 펄슨이 어떻게? 중복된 데이터가 쫙 제거가 돼요. 중간 처리했죠? 자, 그 다음에 또 점 찍어가지고 필터라는 메소드를 또 이용해요. 그러면은 뭐 여성을 추출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뭐 출력하세요라고 하면 할 수 있겠나요? 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포인치잖아. 포인치 한번 열어볼래? 포인치가 최종 처리인지 중간 처리인지만 좀 알아봐 줄래? 포인치. 근데 포인치의 시그너처를 보셔야 되는데 포인치를 어디서 봐야 되는지를 모르면은 이건 진짜 집중을 안 했다는 소리다. 야, 포인치가 누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죠? 지금 우리는 뭘 공부하고 있죠? 설마 스트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 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메소드로 내가 포인치를 보여줬는데 그걸 모를 리가 있겠나? 네, 그러면 진짜 집중 안 하시는 거고. 그리고 스트림이 어디에 있는지 선생님 어떻게 알죠? 그죠? 어떻게 알아야 될까? 스트림 빨리 찾으세요. java.util의 스트림 패키지 안에 있어요. java.util의 스트림 패키지를 여셨습니까? 스트림 보고 계시죠? 자, 컨트롤 F로 포인치 찾아봐요. 포인치가 리턴형이 뭐예요? 혹시? 포인치 리턴형이 있어요? 포인치가 뭐 혹시 뭐 리턴형이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말이 흐릿해? 포인치 리턴형이 있다 없다? 없나요? 보셨으니까 맞죠? 포인치 리턴형 없지? 그럼 이거 최종 처리니 중간 처리니? 최종 처리잖아. 최종 처리잖아. 아니 그래서 그 얘기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볼게. 다시 돌아올게. 자, 디스팅크트하고 필터는 뭐 리턴형이 뭐예요? 스트림이죠. 중간 처리네. 그러니까
중간 처리를 먼저 불러가지고 차곡차곡 하다가 맨 마지막에 내가 출력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4H는 뭐 중간 처리 메서드가 아니야. 최종 처리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불러야 되는 거지. 이제 끝났어. 빨리 해줘. 복사해서 줄게. 중복을 제거하고 여섯만 출력하라. 이렇게 나와있네. 그러니까 스트림 별게 아니고 이게 다야. 그래서 내가 이거 필터링 하는 애들도 내가 줄게. 아니 한번 해봐요. 뭐 해보면 되겠지. 자 일단 같이 볼게요 여러분. 이해만 하시면 되죠. 안 그래요? 자 일단은 여러분 이거가 컬렉션이거든요. 아까 스트림 얻기에서 세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컬렉션에서 얻어야 되는 경우, 배열에다가 얻어야 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뭐였죠? 마지막이 뭐였더라? 자, 마지막 예문이 있었나? 숫자 범위로부터 스트림 얻기 해가지고 인트 스트림이라고 있었잖아요. 아까. 그죠? 근데 뭐 인트 스트림 같은 경우는 거의 현업에서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숫자 범위 있는 거는 뭐 없을 것 같고 뭐 책에 있으니 제가 한번 소개는 해드렸고 우리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책에 있었나? 어쨌든 제가 이거를 꼼꼼하게 여러 한 세 권의 책으로 제가 이거 예문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현업에서 뭐 이거 외에 더 요구하는 건 아마 없을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 같이 보시죠. 여러분 일단 얘 있죠 이거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우리는 있죠 이런 데이터를 직접 수동으로 적어놓지는 않죠. 데이터베이스에서 들고 오잖아요. 보통은 다 데이터베이스 들고 와요. 이건 이제 데이터베이스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하지 않았지만 이 예문에서 그러니까 현업에 가면 데이터가 너무 많아. 그죠? 너무 많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대량의 데이터를. 그럴 때 스트림을 쓴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컬렉션이 대부분 컬렉션이잖아. 또 보통 또 우리가 DAO에서 우리가 MVC 패턴을 했으니까 DAO에서 들고 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컬렉션이잖아. 다 리스트야. 그지? 그래서 리스트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자, 리스트에서 스트림을 얻고, 먼저 스트림을 얻었어요. 스트림을 얻었죠? 자, 그리고 나서 디스팅크 중복 제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터를 이용해가지고, 자,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 지금, 여러분, 펑셔널 인터페이스엔 프레디컷이 들어갔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테스트야. 그 이름도 몰라도 돼. 그지? 이름도 몰라도 돼. 그 메서드가 뭔지 몰라도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매개 변수 있었고 리턴 타입이 불리언이었다는 건 기억해야 돼. 아니 찾아보면 되지 그냥. 아니 모르면 찾아보지. 나는 수업을 하니까 그냥 즉각 알아야 되니 저 설명을 하지만요. 자 그래서 이제 매개 변수는 그럼 누구냐? 누구겠어? 아 펄슨이지 누구겠니? 맞죠? 그래서 펄슨을 P라고 했다 그냥. 펄슨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 펄슨이가 가지고 있는 get 젠더가 뭐랑 같으면은 F랑 같으면 또는 점 이퀄즈 하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F면 리턴이 true이면 true인 것만 모을 거 아니야. 필터링 할 거 아니야. true인 것만 필터링해. false면은 그냥 요소에 집어넣지 않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for each를 돌려서. 얘는 더 잘 아시잖아요. 그죠? P를 출력한 거잖아, 펄슨에. 맞죠? 펄슨에 뭐 소송값 쫙 나오겠죠.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자, 이제 보고 나니까 이제 뭔 소리인지 알겠죠? 아, 스트림이 뭐 할 때 쓰는지 이제 알겠다. 대량의 데이터들을 잘 가공해서 처리하는 게 얘가 하는 역할이구나를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메서드가 쫙 나와요. 그래서 메서드만 봐야지.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되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매핑. 이거 좀 쓰는 것 같더라. 현업에서. 일단은. 만약에 모른다 하더라도 있죠. 이미 누가 만들어 놨어. 그걸 보고 하셔도 상관없죠. 아, 얘가 이렇게 사용했네. 이러면서 쓰면 되지. 자, 매핑. 스트림의 요소를 다른 요소로 대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막 있어. 자, 여러분 일단 봐주세요. 맵이라는 이런 애들은 지금 리턴 타입이 뭐야? 스트림이지. 그러면 중간 처리네. 맞죠? 네. 자, 그래서 예문을 바로 보셔야 되는데 예문이 좀 잘 이해가 돼야 될 텐데. 예문을 보겠습니다. 예문이 되게 짧은데 지금 이거를 드릴게요. 카피해서. 자, 그럼 같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스트림.ov라는 이 메서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배열에서 스트림 얻기라는 파트에 나왔었고, 아까 배열에서 스트림을 얻으려면은 arrays.stream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stream.of라는 거를 쓰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배열입니까? 에? 이건 배열이 아니잖아요. 맞죠?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of 메소드 있잖아요. 이 of라는 메소드의 시그너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매개 변수에 뭐 들어오게 되어 있을까?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했나요? 아니, 아까 배열에서 스트림 얻기 할 때 스트림 오브 이용해도 된다 했잖아. 맞지? 아니, 그래서 이제 지금 질문하잖아. 그 오브의 배열이 아니네. 아니, 지금 블락 설정한 거 배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배열이가. 이게 뭐 문자를 여러 개 나열하 있겠구만. 그러면 오브라는 메서드의 시그너처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베리어블 아규먼트 알지? 점 3개짜리. 그거네요. 점 3개짜리는 배열도 들어가도 되고, 몇 개 들어오든 상관없고 아무것도 안 넣어도 돼. 맞지? 네. 자, 그걸 얘기했습니다. 됐나요? 혹시라도 또 의문을 품을까봐 이게 배열이었는데 이게 왜 배열이 아니지? 라고 생각할까봐. 자, 그래서 stream.of로 스트림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맵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맵이 도대체 매개 변수에 뭐가 들어가게 돼 있나요? 펑션이 들어가게 돼 있네. 펑션. 자, 혹시 펑션이 뭐 하는 애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니까 펑션이 당연히 펑션한 인터페이스기 맞죠. 근데 얘가 그러니까 메서드 어떤 거 가지고 있었죠? 메서드 이름은 몰라도 돼. 얘가 뭐였더라? 펑션이 뭐였죠? 매개 변수 있고 리턴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매개 변수 있고 리턴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매개 변수를 입력하면 리턴을 주는데 그 매개 변수로 넘어온 거를 뭔가 어떻게 조작하는 것 같았는데요. 그 펑션 가지고 우리 뭐 했었죠? 펑션 가지고 뭐 어떤 예문이 있었어요? 지난 수업 시간에 그 예문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펑션 예문 뭐 있었는데 아무거나 하나 열어봐요.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우리가 그 스튜던트로 했었는데 펑션에다가 그 꺽쇠에다가 뭐 스튜던트 해가지고 뭘 줬었던 것 같은데요? 스튜던트에다가 왜 그 그레이드 뭐 점수가 있었는데 그레이드는 없어가지고 셋 그레이드라고 호출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학점 넣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리턴을 또 뭘 했다? 스튜던트를 했어요. 매개 변수하고 리턴형이 동일해요. 그게 펑션이었거든요. 그랬던 거 기억납니까 혹시? 네. 자, 그럼 그걸 기억을 해주시고 아니네. 왜 나의 말에 저기 뭐지? 공감을 합니까? 여기 보저씨 꺽쇠 나도 미쳤는갑네. 나도 이해를 해줘. 여기 이거 보면서 헛소리를 할 수도 있죠. 펑션은 뭐 하는 애니? 매개 변수 타입하고 리턴 타입이 다른 애구만. 내가 스튜던트를 줄 테니까 뭐 국어 점수를 주라. 내가 스튜던트를 줄 테니까 뭐 영어 점수를 주라.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면 아까 그 지난 수업 시간에 펑션에 뭘 했어요? 꺽쇠에다가 스튜던트 콤마 인티저 이런 거 했었네? 맞잖아요. 뭐 그런 애네. 자, 그래서 이걸 봐야 되겠네. 자, 이제 질문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매개 변수로 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펑션의 꺽쇠에 스트링 콤마 뭐가 있겠어? 인티저. 아니, 그러니까 문자열이 매개 변수로 들어오고요. 리턴형은 뭐다? 문자열의 길이 인티저잖아.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펑션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뭐가 들어왔었냐면은 스트링 콤마 인티저가 들어오는군요. 그죠? 자, 그걸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이치로 찍으면은 뭐가 나온다는 거죠? 리턴형이 여러분 여기에 스트링이 들어가지만 리턴형이 지금 인티저죠. 인티저. 그러면은 맵이 리턴하는 게 스트림인데 여기에 꺽쇠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R이라고 돼 있죠. 이 R은 누구의 타입을 말하는데? 리턴했던 타입을 말하잖아. 그럼 리턴했던 게 문자의 길이지. 그럼 인티저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얘는 4개 변수로 누가 넘어온다? 숫자. 이거 잘 파악이 되나요 지금? 숫자가 넘어와.
그 숫자는 문자열의 길이를 말하는 거잖아. 길이를 출력했네. 이해하셨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자, 맵핑과 관련된 중간 처리 메서드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일단 다시 읽어볼게. 스트림의 요소를 다른 요소로 대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스트림의 요소가 처음에는 문자열이었는데 다른 요소로 대체하는 걸 말한다. 그 인티저로 바뀌었잖아요. 맞죠? 맵을 이용하니까. 예? 문자열이었는데 숫자 스트림으로 바뀌어가지고선 그거를 이제 출력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 맵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이해되나요? 메소드 참조. 메소드 참조. STR이라고 했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놔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으나,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맞죠?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익숙치 않으니까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현업에서도 잘 안 쓴대요. 쓰는 곳이 몇 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나왔으니까 알려주는 건데, 그래서 좀 약간 생소할까봐 눈에 많이 익혀두세요. 아시겠죠? 네. 넘어갑니다. 이제 이거 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거 같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arrays.asList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이제 그런데 이렇게 들어왔어요 하고 보니까 좀 뭔가 수상하네요. 수상한 거는 발견하셨나요? 일단 뭐 AABBCC가 공백으로 일단은 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스트링 하면은 일단 얘는 몇 개예요? 배열의 크기. 이 리스트의 사이즈는 2겠죠, 2. 뭐 그건 이해되시죠? 네, 네. 뭐 그건 그런 거고, 리스트 1점 스트림으로 일단 얻어왔어요. 스트림을. 이거 좀 이상하네.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이거 이렇게 연결됩니다. 보고 계신 거죠? 여기서 잘린 게 아니고, 여기서 잘렸다면 이거 큰판 오르나? 스트림이니까. 아니고, 여기 파이프라인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리스트 1점 스트림을 얻었어요. 당연히 문자열이겠죠? 자, 이제 플랫맵이 어떤 그 매개 변수를 받는지를 봐야 됩니다. 일단 플랫맵은 역시 펑션이네요. 그죠? 펑션입니다.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근데 플랫맵이 좀 수상하다. 왜냐면은 이 펑션이요, 예사롭지 않네요. 왜냐면은, 자, 일단 첫 번째 거 매개 변수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를 같이 봐야 되겠네. 이거를요, 제가 카피해가지고 보기 쉽게 밑으로 좀 내려놓을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제 이 부분 보셔야 됩니다. 이 예문을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참고해줘요. 이거를 여러분 화면으로 보십시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작할게요. 자, 이제 펑션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펑션이 매개 변수 타입하고요, 리턴 타입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플랫맵이라는 얘는 리턴형이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일단 리턴형이 스트림이에요. 스트림. 아까랑 좀 틀리네. 그죠? 아까랑은 틀려. 뭐랑 틀리냐면, 아까 그냥 맵은요, 그냥 맵은 뭐 일반적인 매개 변수와 일반적인 리턴 타입이에요. 아시겠어요? 스트링형이 들어왔었고 인테저가 리턴됐던 그런 구조인데, 얘는 예사롭지가 않네. 리턴 타입이 스트림이네. 그걸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플랫맵을 보십시다. 그러면 arrays.stream이 리턴형이, arrays.stream의 리턴 타입은 스트림이잖아. arrays.stream이 배열에서 뭘 얻자? 스트림을 얻는다라는 그런 애였잖아. 그래서 리턴형이 스트림 맞네. 예. 자, 여러분, arrays.stream은 매개 변수에 뭐가 들어온다? arrays.stream은 매개 변수로 뭐가 들어온다? 배열 들어오지, 배열. 배열 들어와야 돼. 아까 진짜 배열에서 스트림 얻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arrays.stream은 매개 변수로 배열이 들어와야 돼. 자, 그러면 str.split이라는 메서드를 공부한 적 있다, 없다? 우리 스트링 객체 공부했니, 안 했니? 스트링 객체 했지. 스플릿 메서드의 리턴형이 배열이다.
아니 그럼 뭘 구분자로 쪼갠다는 소리야? 아, 공백으로. 공백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봐주세요. 리스트 1번이 리스트 1 있잖아. 리스트 1은 사이즈가 몇 개야? 리스트 1의 사이즈는 2개다. 맞잖아요. 문자열 2개잖아. 2번 돌아가겠네.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럼 2번 돌아가는데 잘 듣고 있는 거지. 첫 번째 문자열을 뭘로? 공백으로 쪼개봐. 그럼 배열의 크기가 몇 개야? 3개지. 두 번째 거는 공백으로 쪼개면은 배열의 크기가 2다. 일단 됐어요. 자, 그래서 그걸 리턴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응? 맞죠? 응, 그 배열을 리턴해요. 그런데 매개 변수로는 뭐가 넘어와요? 문자열이. 여러분 리스트 1의 스트림은 꺽쇠의 뭐다? 스트링이라고 돼 있겠지? 맞잖아. 그러니까 매개 변수에 문자열이 들어오는 거다. 그거 이해됩니까? 그리고 리턴형은 뭔데? 리턴형은 스트림이지 뭐게 뭐야. 스트림이지. 그래서 아까 arrays.stream은 리턴형이 뭐다? 문자열 스트림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최종 처리 컬렉트라는 게예요. 컬렉트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는데 컬렉트를 제가 적어 놓은 게 있는지 몰라요. 컬렉트를 적어 놓지 않았네. 네? 컬렉트를 안 적어 놨어. 안타깝게도. 잠시만요. 적어놓은 부분이 없다는 게 아쉽네. 단어를 찾아야 되는 잠시만요. 보십시다. 자, 여러분 컬렉트 메서드를 제가 따로 설명 안 했는데 제가 뭐 따로 개념 적어놓은 두께요. 컬렉트 언제 이용하냐면요. 스트림을 또다시 컬렉션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어. 잘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일단 물어볼게. 스트림을 쓰는 목적 뭐죠? 스트림을 쓰는 이유. 스트림을 왜 쓰니? 현업에 가면 엄청 데이터가 많지. 그러면 그거를요. DAO에서 검색을 해와가지고 내가 받아요. 근데 그게 스트림이야? 아니지. 그게 뭐니? 리스트지. 컬렉션이지. 자, 그러면 이 컬렉션에 데이터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따로 필터링을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펄슨이 펄슨 DAO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해줬냐면은 select 모든 거 from 멤버라고 해가지고 뭐 펄슨이라고 해가지고 여성만 출력해서 내한테 줘야 될 텐데 하필이면 와일드카드 프롬 테이블명 해가지고 나한테 집어 던진 거예요. 얘가 DAO를 만들고 나 지금 화면단 하는 사람입니다. 프론트엔드, 백엔드 쪽. 근데 백엔드 쪽 개발하는 애가 와일드카드 써가지고 나한테 던져줬어. 그럼 내가 얘한테 전화까지 해가지고 야 여성만 출력해갖고 왜냐면 오라클에도 디스팅크트 있고 뭐 여성만 추출할 수 있는 메서드 함수 엄청 많잖아. 그렇게 필터링 안 해줬어. 나한테 무작위로 던져줬거든요. 그냥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자, 그러면 나는 퓨턴에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 자바로. 그 엄청난 데이터를 받아왔어 일단은. 그러면 컬렉션으로 받아왔지. 스트링이 아니잖아. 그러면 컬렉션으로 받아온 거를 내가 만약에 포문을 돌려갖고 처리하면 어떻게 돼? 속도가 좀 저하된다는 거죠. 그래서 병렬 처리할 수 있는 누가 있다? 스트림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컬렉션을 받아왔지. 이걸 다시 내가 가공 처리를 해야 돼. 이때 사용되는 게 스트림이에요. 일단 정확하게 이해하셔서요. 자, 그런데 내가 또 뭐라고 물어봤어? 가공 처리는 했는데 스트림으로 내가 화면에 출력할 거야? 화면에 출력 안 하고 다시 DAO 쪽에 애한테 또 줘야 돼. 예를 들어 내가 잡아다녀서 가공 처리를 해가지고 내가 또 이걸 컬렉션으로 또 던져줘야 돼. 던져줄 때는 스트림으로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스트림을 컬렉션으로 바꿔야 되겠네. 그때 사용하는 게 컬렉트다. 10분 쉬었다 할게요. 일단.